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요즘 이란 전쟁 소식 때문에 한국 증시가 들썩이면서 주가도 꽤 많이 올랐죠. 수익 나신 분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북한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두 가지 심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뉴스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를 했더니 북한이 다음날 미사일로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 돈으로 4,300억 원어치 암호화폐를 훔쳐서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죠? 사실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민간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먼저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4월 6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사과한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자 딱 10시간 만에 북한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내서 이재명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칭찬한 겁니다. 언론들은 남북 해빙 기대에 들떴고 통일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먼저 무인기로 도발을 했고 우리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남북 화해 신호라며 들뜬 분위기였죠. 그런데 북한이 뭔가를 양보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준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4월 7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지 딱 하루 만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장을 보낸 거예요. 사과에 대한 보답이 이거였습니다. 거기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부위원장이 직접 담화를 냈습니다. 들어보세요. 김여정 담화는 분명한 경고였다. 한국 측이 희망 섞인 해몽을 하고 있다. 칭찬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경고였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 매체는 한국 언론들의 남북 해빙 기대 보도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꿈 같은 소리. 그러면서 비루 먹은 개들 따라 짖어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사과를 받은 나라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다 김정은을 더 걱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먼저 사과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외교적 협상 카드를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과하는 동안 북한은 우리 돈으로 4,300억 원어치 암호화폐를 훔쳐서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해킹 집단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어서 이미 4,300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이 돈이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킹을 저지른 집단이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국가 해킹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세계의 이 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하나만 털어서 무려 21,000억 원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역대 단건 최대 규모입니다. 이 라자루스 그룹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훔쳐간 암호화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털려서 445억 원을 날렸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피해도 포함된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미국 백악관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이 사이버 범죄 수익으로 충당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하는 동안 북한은 해킹으로 미사일 만들 돈을 조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바이비트 해킹 이후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해킹으로 긁어모은 자산으로 세계 3위 비트코인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북한의 이중전술 처음 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전 세계가 박수를 쳤는데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죠. 이번이 몇 번째 반복입니까? 전문가들은 이걸 북한의 이중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유화 제스처로 상대를 안심시켜서 제재를 완화하고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대화와 도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북한의 오랜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화 자체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먼저 허리를 굽혀서 사과부터 하는 방식입니다. 억지력이 없는 대화는 구걸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어진 건 우리가 강한 입장일 때뿐이었습니다. 사과부터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발사체까지 얻어맞은 이번 결과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무 대가 없이 북한에 먼저 사과했고 북한은 발사체로 답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북한은 4,300억 원을 해킹해서 미사일 만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기분 좋을 때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해킹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진짜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중요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하게 끓인 뉴스였습니다.